오늘 소개할 글은 미국의 명문사립대학인 조지타운 대학교의 공식 뉴스룸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 제목은 더 많은 스크린으로 스며든 한국 문화 그리고 K-팝 황금 시대의 시작. 이 글은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수에게 묻다 시리즈로 발행된 기사인데요. 일반적인 문화 기사가 아니라 각 분야의 연구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는 기획입니다. 2025년 어쩌면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영화는 헐리우드 작품도 아니었고 미국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도 아니었다. 그 작품은 바로 한국에서 나왔다. K-팝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영화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는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컨텐츠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다. 지난 10년간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문화 컨텐츠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열렬한 관객을 확보해왔다. 2020년엔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고 이듬해엔 오징어 게임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가장 많이 시청된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영화와 드라마에 그치지 않는다.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은 세계 음악 시장을 휩쓸었고 K-뷰티 역시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최 교수는 한국 문화가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의 교류 그리고 한국만의 독자적인 스토리텔링이 있다고 설명한다. 아시아와 거의 접점이 없던 많은 시청자들에게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처럼 느껴집니다. 이야기를 쉽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한국은 문화 콘텐츠를 해외에 내보내는데 매우 뛰어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이전까지 비영어권 콘텐츠를 찾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관객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최 교수는 한국 문화를 흥행작 몇 편으로만 이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엔 하나의 작품이 한국 문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하지만 지금 세계가 보는 것은 한국 문화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그것도 매우 세련되게 다듬어진 모습이죠. 저는 이러한 관심이 흥행대작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작고 독창적인 작품들까지 함께 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 교수에게 한국 문화가 해외에서 꽃피울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 한국식 스토리텔링이 해외 관객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갖는 이유를 물었다. 한국식 스토리텔링은 어떤 점에서 문화권을 넘어 공감을 얻고 있는가? 한국의 문화 컨텐츠는 누구나 쉽게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로맨스, 가족 이야기, 스릴러, 직장 드라마처럼 익숙한 장르에서 이야기를 시작한 뒤 감정을 빠르게 고조시킨다. 덕분에 한국 사회를 잘 몰라도 쉽게 작품에 몰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야기에 몰입하고 나면 많은 작품들은 두 개의 층 위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표면의 줄거리 이면에는 계급과 노동, 젠더, 남북분단, 산업화 같은 사회적 메시지가 숨어있다. 이처럼 두 겹으로 구성된 이야기가 관객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고 작품이 끝난 뒤에도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K-팝 데몬 헌터스는 시작부터 어떤 작품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K-팝 아이돌과 악마 사냥이라는 설정을 결합해 액션과 코미디 그리고 가벼운 로맨스를 함께 담아냈다. 한국 역사나 신화를 잘 모르더라도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한국 작품은 왜 이렇게 극적인 이야기가 많은가?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검열의 역사다. 당시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창작자들은 이러한 제약을 우회하기 위해 멜로드라마, 특히 로맨스와 가족 이야기를 적극 활용했다. 사회 비판을 은유와 상징 속에 담아낸 것이다. 멜로드라마는 일종의 가림막이었다. 가족과 사랑처럼 개인적인 이야기로 관객을 끌어들이면서 그 아래에는 더 큰 사회 문제를 함께 담아낼 수 있었다. 어떤 작품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이 국가 분단이나 계급 구조, 성별 권력과 같은 거대한 사회 구조를 대신 표현하는 장치가 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생충이다. 표면적으로는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영화는 끊임없이 관객을 계급 구조와 일상 속 자본주의의 논리로 다시 이끈다. 21세기에 들어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웹툰은 한국 문화 확산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였다. 웹툰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연재형 디지털 만화다. 특히 세로로 스크롤하며 읽는 방식에 맞춰 발전했다. 웹툰은 처음부터 스마트폰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였던 것이다. 이미 팬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하기에도 유리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 컨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팬데믹은 사람들의 시청 습관을 바꿔놓았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스트리밍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컨텐츠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시점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이미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후엔 소셜미디어와 입소문이 그 흐름을 더욱 키웠다. 한국의 역사는 한국 문화가 해외로 확산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었고 경제 발전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경제가 일정 궤도에 올라온 이후 다음 단계로 문화산업도 국가 발전 전략의 일부가 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후 형성된 문화 인프라다. 당시 한국의 공연예술인들은 주한미군을 위해 공연 무대에서 활동했다. 이러한 무대는 안정적인 활동 무대였을 뿐 아니라 국제관객 앞에서 공연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 컨텐츠는 특히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강한 공감을 얻고 있다. 이는 냉전 후반기의 권위주의 정치와 급속한 산업화, 경제성장이 남긴 사회적 비용이라는 공통된 역사적 경험이 서로 닮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적 경험이 겹쳐질 때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한국 드라마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처럼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전쟁이나 독재를 배경으로 한 작품 역시 두려움과 인내,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타협해야 했던 각 지역의 역사와 자연스럽게 공명하게 된다. 언어는 한국 문화가 해외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이제 언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장벽이 아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의 자막과 더빙은 언어를 장벽이 아닌 하나의 배경으로 만들었다. 다른 언어로 된 작품을 보는 일은 매우 쉽고 부담도 적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의 문화산업은 번역을 거쳐도 그 매력이 살아남는 이야기와 형식을 만드는 데 매우 능숙해졌다. 또한 한국은 브랜드와 디자인에 영어를 자연스럽게 활용해 해외 시청자들에게 낯설지 않은 이미지를 만들어왔다. 한국이나 아시아를 거의 접해본 적 없는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이러한 작은 친숙함이 한국 컨텐츠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영어가 아니라 한국 문화산업이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향해 열려 있었고 새로운 해외 관객을 끌어들이는데 매우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세계 각지의 한인 사회와 팬덤은 컨텐츠를 번역하고 공유하며 함께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현재 해외에서 특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문화 장르는 무엇인가? 다음 세계적인 히트작을 예측해보려 하지만 거의 항상 빗나간다. 세계적인 성공은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바로 그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지금의 한국 문화를 지켜보는 가장 큰 즐거움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특정 K 장르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장르와 강한 감정선이다. 한국 문화는 서구 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문제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보다 플랫폼과 시장,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문화가 순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K-뷰티다. K-뷰티는 화장품뿐 아니라 스킨케어 중심의 화장법과 뷰티 문화까지 함께 퍼뜨렸다. 이러한 문화는 SNS와 일상 컨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됐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한국 음식은 더 이상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편안한 음식이 되었다. 코리아타운 역시 특정 민족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국 음식을 즐기는 다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후 기사에서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가 한국 사회에 미친 변화와 한국 정부의 문화 지원 방식도 함께 소개합니다. 또한 치 교수는 자신의 수업에서 나의 해방일지, 장화홍련, 소공련, 그리고 자이언티의 눈 뮤직비디오 같은 작품들을 학생들과 함께 감상하고 토론한다고 말하는데요. 기사를 보면서 이제는 한국 대중문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다소 미국 중심적 사고방식이 곳곳에 보이는 단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전에 서구권에서 나오는 내용들보다는 한 발 더 들어가려는 모습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한국 문화가 유행을 넘어 세계가 함께 읽고 해석하는 문화가 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